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하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인도량 발표 이후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2에서 3개월 후에 게임 체인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이게 실현이 될까요? 무엇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지수 오늘 모두 0.5% 이상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S&P 500은 4천선 이상, 나스닥도 12,000선 이상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엄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오펙 플러스에서 다시 한번 석유를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 인상이 지속이 되는 이런 환경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약한 흐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는요, GDP Now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매번 발표하고 있는데요. 약 2주 전에는 3.5% 성장, 1분기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게 1.7%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월가의 황제라고 하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역시 SVB 사태, 최근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이죠. 이로 인한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위기가 끝나더라도 이 영향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며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침체 우려감에 오늘은 10년물 국채는 좀 하락을 했고요. 유가는 어느 정도 80불대에서 저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0불대에서 좀 어느 정도 위치를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최근 한 6개월간 80불대가 고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 감산 소식이 있었지만 좀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은 더욱더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우나 나스닥 할 것 없이 모두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우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 주식들이겠죠. 에너지 주식도 오늘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다우의 하락세를 이끌었고요. 나스닥은 역시 최근에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나스닥도 역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랜만에 음봉이 나왔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이틀 전에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안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겠고요. 12,300 정도의 기술적 저항이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12,300선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새로운 추세가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노란색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는 강력한 하락이 나중에 나온다면 다시 한번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맞이하면서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 상승에 더불어 SVB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월가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GDP 전망마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금리 인상 기조는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확인한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60%로 올라왔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7% 정도였는데 5월 3일에 금리 동결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오히려 하반기 한 9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팔로우 하면서 증시의 움직임과 연결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상반기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은 단기간으로 나스닥 위주로 해서 단기 반등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월가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경기 침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원칙을 만들어 놓고 주식을 모아간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는 오늘 1.12% 하락한 192.58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주황색 선인 51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했고요. 딱 이 51선 지지 라인에서 오늘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은 보여주긴 했어요. 테슬라에 중장기로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 분이라면요, 190불대 초반이나 180불대 사이에서 충분히 모아갈 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 크게 하락했다가요,
뭐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2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은요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저가에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4월 초순에 이르면서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테슬라 중국 내수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중국 보험 등록 대수로 내수 판매량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 판매량은 14,275대 정도로 나왔어요. 자, 분기 말로 갈수록 이제 2분기 초에 수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롱콜 판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1분기 전체 중국 로컬, 중국 내수 판매량을 보면요. 역대급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판매량은 13만 5천 대가 나옴으로써 전분기가 기존에는 신기록이었는데요. 12만 2천 대를 넘어섰어요. 개설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분기 대비로선 한 10% 이상 상승을 했고 전년 동기인 작년 1분기보다 한 25% 좀 더 상승하는 중국 내수 판매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도 잘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테슬라 1분기 총 판매량 총 인도량이 한 42만 3천 대 정도까지 나온 것이죠. 테슬라의 총 인도량이 전분기였던 작년 4분기 대비로 한 4% 정도 상승한 반면에 중국 내수 인도량이 한 10% 정도 증가한 것을 보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중국 쪽에 반응이 좀 뜨거웠다. 가격 인하에 따른 주문량이 어느 정도 많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반면에 대표적인 경쟁사 중에 하나죠.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GM과 포드를 들 수 있겠는데요. GM의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전기차를 약 한 2만 대 정도를 인도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40만 대 넘게 인도할 때 2만 대밖에 인도를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먼 GM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리바라 GM CEO는 We can absolutely catch Tesla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를 따라가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워 보입니다. GM의 올해 연간 전기차 생산 목표는 15만 대인데요. 이는 테슬라의 한다치 생산량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테슬라가 GM에 비해서 한 12배 이상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GM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험머 EV는요. 올해 1분기에 2대밖에 출시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캐딜락의 리릭 역시 968대 1분기에 인도가 되었고 올해 1분기에 GM의 대표적인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볼트 EV의 경우는 2만 대를 채 인도를 못했어요. 볼트 EV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모델이죠. 5년 전부터 생산 램프업을 해오고 있지만 분기당 2만 대밖에 인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5년 동안 100만 대 넘는 램프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GM은 2만 대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테슬라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실히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게 확실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중국 측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Tesla is about to start a large-scale test of FSD beta in China.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FSD 베타를 거대한 규모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 FSD 베타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출시가 안 된 게 FSD 베타 서비스인데요. 지금은 북미의 한정에서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FSD 베타는 연간 미국 기준으로 15,000불에 이용료가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연간이 아니라 평생 이용 기준이 15,000불이고 이제 구독 기준으로는 월에 200불에서 한 300불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FSD 채택률은 1%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한 15%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낮은 수치죠. 하지만 FSD 베타가 중국에 깔리게 된다면요. 이 채택률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FSD 기술은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없죠. 아직까지는 오토파일럿 정도의 한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에 좀 더 플러스된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FSD 베타가 들어가면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채택률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중국에도 FSD 베타가 채택이 된다면 더욱더 FSD 베타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도로 환경이나 주행 환경이나
뭐 법규나 교통법규 이런 게 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도 자율주행이 사용이 된다라고 그게 확신이 든다면 그게 어느 정도 사용이 될 수 있다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FSD 베타가 더 퍼질 수도 있는 것이죠. 뭐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요. 자, 이분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뭐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 너무 우발적이다, 충동적이다 라면서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출시한다거나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새로운 제품을 적용을 하려면요. 이 관시라는 게 중요하죠. 중국 정부, 중국 관료들과의 좋은 관계, 좋은 연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FSD 베타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파괴적 혁신 기술로서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고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뭐 교통법규라든지 현지의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중국의 관시를 제대로 알고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의 정말 빅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 인베스터 데이 때 기가 멕시코가 발표가 되었죠. 아무래도 6월달, 7월달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기가 멕시코 착공이 들어가면 이 모델 2, 모델 Q라고 불리어지는 이 소형 해치백 모델이 아마도 발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사인 시나 파이낸스에 따르면요. 업계 내부자들이 테슬라랑 뭐 얘기를 했나 봅니다. 테슬라가 이 새로운 로우 코스트 모델, 이런 저가형 모델에 대한 캐파시티 맵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캐파시티 맵은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가 멕시코는 200만 대, 기가 상하이는 100만 대, 기가 베를린은 100만 대예요. 총 합해서 400만 대고 올해 테슬라 인도량 예상치가 180만 대죠. 자, 180만 대를 넘어서는 훌쩍 넘어서는 400만 대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델이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죠. 모델 Q 또는 모델 2는 이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섹시 모델을 합한 수량보다도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러한 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기가 멕시코 발표 때요. 그러니까 이날이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였죠. 향후 한 3개월 후에 기가 멕시코 공사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빠르면은 6월 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어요. 자, 그날 기가 멕시코가 착공에 들어가고 뭐 착공식을 열겠죠. 착공식을 여는 순간 모델 2, 모델 Q가 이게 발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번 뉴스는 중국의 소식통이라서 좀 의심스럽긴 해요. 시나 파이낸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가 아무래도 기가 상하이 관계자랑 얘기를 한 것 같고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 선비가 필요할 건데요. 아무래도 관련된 벤더 업체들을 구하다 보면은 이러한 소식이 당연히 업계에 퍼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소식을 이 시나 파이낸스에서 정리를 해서 알려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확실히 하지 않습니다만 올해 안에 당연히 이게 기가 멕시코 착공이 들어가면서 발표가 될 예정에 있으니까 기다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가 상하이에서도 이 저가형 모델을 한 100만 대까지 생산할 예정에 있다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죠. 모델 2는 아마 중국 돈으로 15만 위안 이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가격 인하는 시장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무기가 되겠죠. 올해 1월 6일에도 중국산 모델 가격에 대폭 하락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좀 전에 보셨듯이 전반적인 판매량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 3의 최저 가격은 한 23만 위안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15만 위안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또 다른 판매 열풍이 이어지면서 테슬라가 정말 시장을 크게 장악할 수 있겠죠. BYD를 이제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테슬라는 기존 모델의 판매량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본의 모델 Y가 후륜 모델과 퍼포먼스만 출시를 했는데요. 모델 Y 롱레인지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6,700만 원이라고 해요.
현재 모델 Y 롱레인지는 우리나라에서 7,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싼 가격입니다. 이는 MIC,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차량이, 그러니까 중국산 차량이 일본에 배송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프리몬트 미국산만 지금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차이, 제조 원가 차이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올해 5월부터 6월 사이에 일본에 배송이 된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테슬라 판매량에, 일본도 큰 시장이죠, 판매량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터키 시장이죠. 튀르키예 시장 역시 큰 시장입니다. 아직까지 테슬라는 터키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어요. 터키는 인구도 크지만 자동차 시장도 크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의 불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4월 4일부로 공식적으로 터키 시장에 진출한 것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는 모델 Y만 주문할 수 있고 터키 내에 4개의 슈퍼차저를 출시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모델 Y 시작 가격이 45,670불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스탠다드,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 Y 롱레인지 모델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TR이라고 적혔죠. 터키 공식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었고 현재 주문이 가능하고요. 배송은 4분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터키 인구는요 8,5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큰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거의 없는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깃발을 꽂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터키의 유럽 지역에 해당하는 이쪽부터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이쪽 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중치 지역으로서 이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까지 여행이 가능하겠죠. 현재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그리고 터키 최서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